사이다 무비튼. 내 아내는 아깝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 정도는 거의 상관하지 않고 식탁에 내놓는다. 냉장고 안에는 파격세일 때 대량 구입한, 그러다가 유통기간이 지난 식재료가 항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내가 그런 음식들과 조미료들을 버리려고 하면 아내는 아까워서 안 돼 라면서 절대 못 버리게 한다. 하지만 냄새나고 변색되고 이상한 즙까지 나오는 건 더 이상 먹거리가 아니다. 내가 그걸 쓰레기통에 분명히 버렸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다시 냉장고로 원 위치된 걸 심심치 않게 목격했다. 이런 골치 아프고 비위생적인 일상이 반복됐다. 그날도 나는 냉장고에서 녹색으로 변한 돼지고기를 발견했다. 아내한테 이건 뭐냐고 묻자 냉장고 구석에 있어서 깜빡했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저렇게 되도록 놔둔 건 우리 잘못이지만 일단 돼지고기를 꺼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자 저녁 메뉴로 볶음면이 식탁 위에 있었다. 한 입 입에 넣자 우웩하고 거부감이 올라왔고 악취가 풍겼다. 결국 나는 참지 못하고 입에 들어갔던 걸 다시 토해냈다. 여전히 울렁거리는 속을 진정시키면서 우연히 쓰레기통을 봤는데 내가 아침에 버렸던 돼지고기 팩이 알맹이는 없고 빈 팩만 남아있었다. 설마 아침에 버린 돼지고기로 만들었어? 시겁한 나는 설마 하면서 아내에게 물었다. 어머, 어떻게 알았어?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는 아내. 아내는 소스가 들어가면 조금 상한 것쯤은 티가 안 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한번 토를 하고도 여전히 구역질이 올라왔고 찝찝해서 입안도 몇 번이나 다시 헹궜다.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배가 아파왔고 격렬한 복통과 함께 설사가 시작됐다. 화장실에서 한참을 있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야간 응급실을 찾았다. 의사는 수액주사를 맞으면서 잠시 누워있으라고 했다. 이상하네. 우리 엄마가 불에 익히면 괜찮다고 했는데 세균은 불에 가열하면 다 멸균돼서 먹어도 괜찮다고 했단 말이야. 라고 변명했다. 어려서부터 단련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내는 같은 음식을 먹고도 멀쩡했다. 아내는 평소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거의 없었다. 껍질부터 씨까지 전부 요리에 넣어서 먹자는 주의다. 심지어 생선뼈까지 다시 요리에 리턴시키는 신의 손이다. 그렇게 철저히 검약주의면서 대체 왜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들은 상하게 내버려두는 건지. 마트에서 파격 세일을 하면 대량으로 사오는데 보관을 잘해서 오래 먹을 수 있게 하는 요령은 전혀 없었고 결국 금방 상하고 만다. 특히 야채들은 이상한 즙이 나와서 악취가 풍겼다. 그런 게 발견될 때마다 아내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면 아내는 몇 배로 나한테 화를 낼 뿐 좋은 방법을 찾아서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이제 내가 지친다. 왜 상한 재료로 요리를 하냐고 말다툼이 일어나면 아내는 항상 핏대를 올리면서 인간들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희생한 동식물들한테 실례야 라고 하거나 유통기간이란 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거지 그 기간이 지나면 절대 못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야 라면서 아는 척을 했다. 아내의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희생해서 우리 집에 온 고기와 야채를 먹을 수 없게 방치한 건 주방을 책임진 아내였다. 유통기간 따위는 당연하게 무시하는 아내가 마치 뭔가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건 1도 설득력이 없었다. 무엇보다 자기가 먹어서 괜찮으니 당연히 나도 괜찮다는 수평 논리에 도저히 내 몸과 머리가 맞춰지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후 장모님께 전화로 내가 상한 돼지고기를 먹고 응급실에 갔던 일을 말씀드리면서 식중독에 걸려서 주사까지 맞았는데 제발 아내 좀 말려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럼 앞으로 자네가 식재료 관리를 하면 될 일이 아닌가 라면서 쓸데없는 일로 전화하지 말라고 핀잔만 들었다. 아내가 음식에 대해 부적합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건 누가 봐도 장모님 책임이 컸고 내가 그 피해자가 되고 있는 마당에 조금도 도와주질 않다니 정말 대책이 안 섰다. 아내는 응급실 사건 후로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상한 식재료를 아깝다는 이유로 음식에 넣었다. 나는 그런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한계점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밤에 은근히 나를 유혹하면서 우리 아이 가질 때 되지 않았어? 라고 하는데 등골이 오싹했다. 아내와 나는 충분히 신혼을 즐긴 후에 아이를 갖기로 하고 신혼 1년 정도는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었다.
솔직히 지금 생각으로는 아내가 음식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아이를 갖는 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다. 상한 음식이 아까워서 쓰레기통이 아닌 자기 입에 버리는 아내가 아이 이유식이라고 해서 정상적인 재료만 쓴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다. 만약에 내가 집에 없을 때 그런 음식을, 성인인 나야 이상하면 토라도 하고 배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주사라도 맞아서 다시 정상으로 올 수 있다고 쳐도 말 못하는 어린 것이 엄마가 주는 이상한 음식을 먹고 죽기라도 하면, 그런 끔찍한 상황을 상상하자 도저히 아내를 안을 수가 없었고 거부권을 행사했다. 절대 안 돼. 당신이 제대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기 전까지는 아이는 꿈도 꾸지 마.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나더러 아이 낳을 자격이 없다는 거야 지금? 라고 항의했지만 나도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아내는 이 일을 친정에 가서 하소연했고, 장인 장모님은 손주 소식을 기대하고 있던 터에 아내가 울면서 하소연하자 덩달아 화를 내면서 집으로 찾아왔다. 자네! 내 딸한테 아이는 꿈도 꾸지 말라고 했다면서 혹시 자네 씨가 없는 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 이런 남자 구실도 못하는 놈 같으니라고. 너 같은 건 남자도 아니고 사위도 아니야. 당장 내 딸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라는 욕을 듣고 나니 화가 났지만 냉정하게 왜 아이는 아직이라고 했는지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장인은 내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질 않았다. 실컷 자기 속 풀릴 때까지 욕을 하다 갔고, 아내도 도저히 나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 아내를 보면서 이미 내 마음이 떠나고 있었다. 헤어질 결심을 한 나는 미안하지만 아무래도 당신하고 이렇게 계속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하자. 그러자 아내는 더 길길이 날뛰었고, 그럴 거면 나한테 위자료 내놔. 당신이 이기적이라 이렇게 된 거니까 위자료 1억 내놔? 안 그럼 절대 이혼 못해. 이런 단계까지 온 이상 정말 같이 사는 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매달 찾아오는 처갓집 친척 모임이 갑자기 생각났다. 처갓집은 친척들이 많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음식을 하고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모임을 꾸준히 하고 있었다. 다음은 누구 차례지? 하는 대화가 오고 가길래 이번에는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모두를 초대했다. 그러자 아주 좋아들 하셨고 아내한테 준비하라고 했다. 그러자 아내는 무슨 생각을 한 건지 두말 없이 오케이 했다. 혹시 내가 이혼할 생각이 없는 걸로 알았나? 아님 자기 요리에 자신이 있어서 저러나? 예상대로 아내는 한 달 뒤 모임을 위해 이미 장보기를 시작했다. 파격 세일 코너에서 고기 고르고 생선 고르고, 그리고 냉장실에 그냥 방치. 모임이 가까워졌을 때 회사에 가서 단기 출장 계획은 없는지 물어봤고, 마침 일주일 정도 출장 갈 일이 있다고 해서 모임 전에 집을 비웠다. 출장 마지막 날과 모임 날을 딱 맞춰서 내가 다른 친척들과 같은 시간에 집에 도착하면 아내의 요리는 전적으로 아내의 책임이 될 터였다. 그리고 모임 당일 아내는 요리를 잔뜩 만들어서 한가득 상차림을 했다. 저녁엔 온갖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저녁 7시 건배를 외친 후 다들 젓가락을 들고 차려진 음식을 입에 넣으려는 순간 내가 경고를 날렸다. 온 집안 사람들이 한꺼번에 식중독에 걸리는 걸 방치할 수는 없었고 절대 음식을 드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모두가 드는 앞에서 아내와는 이혼할 생각이며 그 이유는 바로 이 음식 때문이라고 선언했다. 그러자 다들 음식 냄새를 맡아보고 음식에 이상한 점은 없는지 육안으로 살펴본 후 다들 코를 막으면서 인상을 찌푸렸다. 이게 지금 먹으라고 만든 음식이냐? 상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러게요. 자세히 보니까 고기가 녹색으로 변해 있어요. 이것도 그래. 경악스러워하는 친척들의 반응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친척들에게 내가 전에 상한 돼지고기 때문에 식중독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던 일을 말하면서 그동안 아내에게 몇 번이나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아내는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지만 나는 아이에게 정상적인 음식을 만들 때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내는 처갓집에 가서 내 원망을 했고, 장인은 나한테 근거도 없이 애도 못 낳는 쓸모없는 놈이라고 막말을 했다고 폭로했다. 그러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음식이지 이건 쓰레기랑 다를 바가 없어. 남편 죽일 작정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래?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설마 보험금 이런 거 노린 거 아니야? 나중에 애한테도 이런 음식 먹일 생각이었어? 말도 안 돼 진짜. 모임은 순식간에 아내와 장인, 장모에 대한 성토장으로 변했다.
장인 장모는 연신 고개만 조아렸고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대. 결국 친척들은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고 다들 화를 내면서 일찍 돌아갔대. 나는 장인 장모가 보는 앞에서 내 사인이 들어간 이혼 서류를 아내에게 주면서 그만 이혼해줘 라고 말했대. 아내는 친척들에게 한 소리씩 듣고 나서 뭔가 느낀 게 있었는지 울면서 잘못했다고 매달렸지만 이미 회복되기엔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버렸대. 장인 장모는 친척들한테 이혼하잔 말 들어도 싸지. 당장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도장 찍어줘. 나는 고기가 그렇게 녹색으로 변하는 것도 처음 봤어.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지 울면서 싫다는 아내에게 사인을 하라고 해서 이혼이 성립됐대. 이혼 후 아내는 충격이 컸는지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고 장인 장모는 하루에도 몇 통씩 걸려오는 친척들의 항의, 꾸짖는 전화에 노이로제가 걸렸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자유를 얻었다. 아이를 낳지 않은 건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당분간 결혼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만약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면 제발 평범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